어르신,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금방 끝나요. 젊은 여자가 내민 태블릿 화면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말없이 펜을 받아들었다.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거 다 하세요. 정말 편해져요. 펜 끝이 화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손을 턱 붙잡았다. 그때였다. 촤 하고 마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김장독 뚜껑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다. 조심해. 나는 펜을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잠깐만요. 이거 내가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여자의 미소가 찰나에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르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한 돌봄 서비스 계약인데. 아니요. 내 눈으로 직접 읽어봐야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화면 위로 가져갔다. 작은 글씨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판단 능력 저하시 전속 후견 권한 위임. 자동 발효 조건 본 계약 체결 후 72시간. 재산 관리 권한 포함, 부동산 처분 권한 포함.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조항이라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아까와 달리 빨라졌다. 아니, 이건 내 집도 당신들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자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어르신이 나중에 혹시라도 판단을 못하실 때를 대비한. 지금 내가 판단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안 합니다. 그제야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르신, 이 프로그램이 이번 주까지라 지금 안 하시면. 안 한다니까요? 여자는 마지못해 명함을 내밀었다. 케어 온재단 지역 연계팀 류미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연락 주시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문 뒤에 서 있는데도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하마터면 사인할 뻔했다. 만약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어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낡은 라디오를 켜니 낯익은 옛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마당으로 나가 김장독 뚜껑을 꾹 눌러보았다. 무거운 뚜껑이 제자리에 잘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하지만 아내가 담근 된장은 아직 저 독 안에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된장으로 찌개를 끓인다. 그 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등나무 그늘 아래 아내가 마지막으로 심었던 수세미 넝쿨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을 때였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발신인 이름이 눈에 박혔다. 고 장영자로부터. 죽은 사람. 내 아내였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파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아내의 필체가 있었다. 만수에게. 내가 떠난 후 3년 뒤에 열어보세요. 법무사 김 선생님이 보내드립니다. 영자. 법무사라니. 아내가 법무사에게 이걸 맡겼단 말인가.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다. 만수야,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들어갔다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겠지. 내가 병원에 있던 마지막 6개월 동안 참 이상한 일을 많이 봤어. 병실 할머니들한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군. 돌봄 서비스니 후견 계약이니 하면서. 말은 참 좋았어. 편하다, 걱정 없다, 무료다. 옆 침대 박 할머니가 거기에 사인했어. 며칠 뒤에 그 할머니 딸이 와서 병실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집이 팔렸대. 할머니 명의로. 근데 정작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냥 편해진다고 해서 사인했다고만 하더라고. 나는 안 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왔지만 쫓아버렸어. 당신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괜히 당신 걱정시킬까봐 혼자 알아봤지.
법무사 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래.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표적이래.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 만수야, 3년이면 당신도 이제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을 거야.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올 거야. 내가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들처럼. 절대 아무 데나 사인하지 마. 특히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 무료 서비스. 저희가 다 알아서 편하게 해드려요. 다른 어르신들 다 하세요. 지금만 가능해요. 이런 말은 전부 미끼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사인 하나로 모든 게 넘어갈 수 있어. 한 번 찍으면 되돌리기 정말 힘들어. 당신 집, 당신 삶, 당신 존엄. 그 모든 게 그 한 번의 사인으로 남에게 넘어갈 수 있어. 당신은 평생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잖아. 버스 몰 때도 한 번도 사고 안 낸 사람이잖아. 그 조심성 마지막까지 지켜. 우리 집 지켜. 마당이 김장독도 지키고. 그게 우리가 함께 산 증거니까. 혼자 많이 외롭지? 나도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편지 한 장뿐이네. 사랑해. 그리고 부디 조심해. 영자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내는 3년 전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겼다. 3년 뒤에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왜 하필 3년이었을까? 아내는 알았던 것이다. 내가 아내 없이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는데 3년쯤 걸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도 외롭다는 감정에 무뎌지고 그 사람들의 편하다는 말이 솔깃하게 들릴 거라는 걸. 아내는 정확했다. 어제 그 여자가 왔을 때 나는 잠깐 흔들렸었다. 편하다는 말에, 무료라는 말에. 만약 이 편지가 단 하루만 늦게 도착했다면 나는 어제 그 서류에 사인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디오에서 오전 7시 뉴스가 나왔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장만수 어르신이시죠? 케어 온재단입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내 손에는 아직 아내의 편지가 축축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낮게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너집 최상호 어르신 아세요? 그분도 저희 서비스 이용 중이신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상호. 내 오랜 친구, 35년을 나란히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바로 그 친구였다. 최 어르신이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고 계세요. 어르신도 나중을 위해 미리. 최 어르신이 요양원을 언제 갔습니까? 한 달 전쯤요. 자세한 건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 달 전에?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건너집으로 달려갔다. 최 어르신 집 대문에는 장기 부재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우편함은 광고지로 미어터질 듯했다. 정말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나를 붙잡고 말했었다. 만수야, 나는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가.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란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는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박복래 할머니의 김치 가게로. 복래, 최상호 어르신이 요양원 갔다는 거 알아? 김치를 버무리던 복래의 손이 멈췄다. 그거 나도 영 이상하다 싶었어.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안 보이더라. 수소문해 봤더니 요양원 갔다는데 대체 어느 요양원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잖아. 최 어르신이 요양원이라면 치를 떨던 분인데. 내 말이. 그래서 더 수상해. 근데 만수야, 듣자 하니 비슷한 일이 더 있는 모양이야. 저쪽 골목 김 할머니, 이 할아버지 다들 갑자기 요양원 갔다는데 연락 한 통이 안 된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사람들도 혹시 케어 온재단 서비스 이용했어? 복래가 나를 쳐다봤다. 그건 자네가 어떻게 알아? 어제 나한테도 왔었거든. 복래의 눈이 커졌다. 만수야, 혹시 사인했어? 아니, 안 했어.
근데 정말 할 뻔했어. 그날 오후 복내와 상인회장 김춘식을 만났다. 우리는 국밥집 구석에 앉았고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편지, 케어 온재단, 그리고 최상호 어르신 일까지. 상인회장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만수야, 이거 아무래도 사기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증거가 있어야죠. 지금은 정황뿐이라.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주민센터 명찰을 달고 있었다. 저기 장만수 어르신 여기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여자가 우리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나온 정소진이라고 합니다. 저기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안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케어 온재단 조심하세요. 뭘 알고 있습니까? 소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으로 일하는데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집은 비어 있고요. 이상해서 제가 따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케어 온재단과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센터 내부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우리는 복내 가게로 자리를 옮겼다. 소진이 컴퓨터에 USB를 꽂자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다. 돌봄 연계 대상자 명단. 스크롤을 내리자 수십 개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름 옆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장만수 1인 가구 3점, 배우자 사별 3점, 자녀 접촉 빈도. 낮음 2점, 지병 없음 1점, 총 9점 상. 최상호 1인 가구 3점, 배우자 사별 3점, 자녀 없음 3점, 경도인지장애 의심 3점, 총 12점 최상. 내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게 뭡니까? 취약도 점수래요. 점수가 높을수록 연계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뜻이래요. 연계하기 좋은 대상이라니. 쉽게 말하면 표적이에요. 외롭고 가족이 자주 안 찾고 설득하기 쉬운 분들 순서요. 복내가 화면을 노려봤다. 이 명단은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센터장이요. 그리고 이 명단을 케어 온재단에 넘겼어요. 그게 합법이야?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죠. 완전히 불법이에요. 근데 센터장은 복지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라고 둘러대고 있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센터장한테 말했다간 제가 잘릴게 뻔하고 그러던 중에 어르신 이름이 명단에 올라온 걸 봤어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상인회장이 물었다. 최상호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수원에 있는 편한 요양원이요. 근데 이상한 게 계약서를 보니까 최 어르신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전자서명 날짜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그날 제가 최 어르신 병원 모시고 갔었어요. 정기 건강검진 동행 서비스로. 오후 내내 저랑 병원에 계셨어요. 복내가 손뼉을 쳤다. 그럼 그 서명이 가짜란 말이야?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한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물었다. 그 계약서 나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소진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뜬 계약서는 어제 내가 봤던 것과 똑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로 가득했다. 전속 후견 위임 동의, 판단 능력 저하 시 자동 발효, 재산 관리 권한 포함. 어제 내가 거의 사인할 뻔했던 바로 그 서류였다. 이게 다 똑같은 양식이네요. 네. 케어 온재단이 쓰는 표준 계약서예요. 모든 어르신한테 똑같은 걸 썼어요. 상인회장이 턱을 쓸었다.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야. 우리끼린 안 돼. 변호사 도움이 필요해. 소진이 말했다. 제가 아는 노인 인권 변호사님이 계세요. 소개해 드릴 거? 무료로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다. 또 케어 온재단이었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다. 장만수 어르신, 저는 케어 온재단 지역 담당 유계장입니다. 어르신, 저희 서비스에 대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해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사실 어르신 댁이 좀 오래되셨잖아요. 저희가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이런 걸 다 무료로 해드려요. 계약만 하시면요. 미끼. 아내가 말한 그대로였다.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시죠? 저희가 말벗도 해드리고 병원 동행도 다 해드리고. 외롭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찔렸다. 맞다. 나는 외롭다. 3년 동안 사무치게 혼자였다. 하지만 곧 아내의 편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런 말은 다 미끼야. 안 한다니까요. 어르신, 그럼 이렇게 하시죠. 내일 제가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편하다는 말에 넘어올 때까지 외롭다는 약점을 파고들며 계속 압박했다. 아내가 옳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노 변호사를 만났다. 60대 중반에 노련해 보이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다. 계약서를 보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후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자동 발효 조항은 법원에 승인 없이 후견을 개시하겠다는 건데 이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세 가지가. 노 변호사가 손가락을 꼽았다. 첫째, 설명 의무 위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유도했다는 증거. 둘째, 본인 의사 확인 부실. 본인이 정말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셋째, 서명 위조 의혹.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했다는 증거입니다. 최상호 어르신 거는 서명 위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히 입증하면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의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최 어르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요양원에 면회를 신청해 보세요. 가족이 아니면 어렵겠지만 옛 직장 동료라고 사정을 말해 보시죠. 그날 오후 요양원에 전화했다. 최상호 어르신 면회 좀 하고 싶은데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아주 오래된 직장 동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가족 외 면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라도. 규정이라서요. 양해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꼼짝없이 막혔다. 나는 복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내, 혹시 최 어르신 아들 전화번호 알아? 알지. 잠깐만 기다려봐. 최 어르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장만수라고 합니다. 최상호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아, 내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최 어르신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면회를 안 시켜줘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저도 사실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지금 적응 중이라 당분간 면회는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들도 못 만나게 한다고요? 네. 처음 한 달은 보통 그렇다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뭔가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혹시 아드님 케어 온재단 계약서 보셨습니까? 내 재단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서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요? 요양원 가시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전화로 우시더라고요.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집에 가고 싶다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왜 당장 안 모셔오세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500만 원. 저는 그 돈도 부담스럽고 재단에서는 계약 위반이면 법적 조치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아드님, 저랑 좀 만나서 얘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최 어르신 아들을 만났다. 소진이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님 서명 날짜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 아버님은 병원에 계셨어요. 여기 이분 정소진 복지사님과 함께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럼 아버지가 서명 안 하신 거예요? 네. 누군가 대신 서명한 겁니다. 아마 아드님 명의로요. 제가요? 저는 그런 서명한 적 없는데. 보호자 동의로 처리되어 있더군요. 전화로 동의했다고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맞아요. 재단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버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게 계약 동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것 또한 사기 수법입니다.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한 거죠. 노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계약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최 어르신 아들이 망설였다. 근데 저 혼자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 재단은 돈도 많고 상인회장이 그의 어깨를 쳤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이 시장 사람들 다 모으면 우리도 힘이 있어. 복례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가 다 증인 서줄게. 그리고 이거 언론에도 알려야 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나는 결심했다.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읍시다. 공청회를 요구합시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가진 내부 자료 전부 공개할게요. 제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바로 잡아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구청에 정식 민원을 제출했다. 케어 온재단 돌봄 계약 관련 공청회 개최 요구. 그리고 이틀 후 구청에서 답변이 왔다. 사흘 후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청회 당일 구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장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입구에는 복례가 밤새 만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돌봄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구청장이 들어서고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케어 온재단의 돌봄 계약건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제기자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소진이 앞으로 나갔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민센터 정소진입니다. 저는 오늘 내부 고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소진이 프로젝터를 켰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취약 어르신 명단이었다.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작성한 명단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취약도로 점수 매겨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그리고 이 명단은 어르신들의 동의 없이 케어 온재단에 불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케어 온재단 측에 앉아 있던 류 계장이 벌떡 일어났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잠깐, 우리는 정당한 복지 연계 절차를. 복지 연계요? 소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통화 녹음 파일이 떴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르신 설명하면 길어요. 복잡하고요. 그냥 여기 동의 버튼만 누르세요. 다른 어르신들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대체 뭔지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빨리 누르시라니까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게 설명입니까? 소진이 물었다. 이게 동의입니까? 류 계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고,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표준 매뉴얼입니다. 소진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케어 온재단 내부 교육 자료였다. 고령자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길게 설명하지 말 것. 간단히 빠르게. 혜택 위주로 강조. 복잡한 법률 조항은 생략 가능.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노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후견 계약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이 필수입니다. 류 계장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이상 동의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최상호 어르신 계약서. 서명 일시 지난달 25일 오후 2시. 다음 화면. 같은 날, 같은 시각. 병원 진료 기록. 환자 최상호. 담당 정소진 복지사.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최상호 어르신은 바로 그 시각 저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서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류 계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고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뒤적였다. 이건 그 보호자 동의로 진행된.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최상호 어르신이었다. 최 어르신.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 어르신은 한 달 새 무척 여유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최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서명 안 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었어. 요양원 같은데 가기 싫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싸더니 차가 왔더라고. 계약하셨다고. 나는 도무지 모르는 일이요. 류 계장이 다급하게 일어났다. 어르신, 그땐 어르신 판단력이. 내 정신 멀쩡하오. 최 어르신이 소리쳤다. 나는 나이 들었지만 바보가 아니오. 내가 뭘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똑똑히 안단 말이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어르신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단에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다입니다. 그게 계약 동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매일 우시는 걸 보고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다. 잠깐 정리가 필요합니다. 케어 온재단 측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주시죠. 류 계장이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변호사가 일어났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즉시 내부 조사를 통해. 내부 조사요? 복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금 증거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무슨 놈의 내부 조사예요? 복내가 김치 국물이 튄 앞치마를 입은 채로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이 시장에서 40년 동안 김치를 담갔어. 손님들이 내 김치 먹으면서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존엄이요.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들은 우릴 뭐라고 불러? 취약 어르신? 점수를 매겨? 우리가 취약한 게 아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걸어가며 품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제 아내가 3년 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쳐 들었다. 제 아내는 병원에서 오늘과 똑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3년 전에요. 그래서 저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심해. 사인 하나로 모든 게 넘어갈 수 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다. 제 아내는 알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 편지를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3년 뒤에 남편에게 전해달라고요.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사인은 제 삶을 통째로 넘길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띄웠다. 이게 제 집입니다. 김장독, 등나무, 아내가 심은 수세미. 제가 35년 버스를 몰아서 마련한 집입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삶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기까지 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복내가 소리쳤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르신들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금일부로 케어 온재단의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시키겠습니다. 류 계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부당한 영업 방해입니다. 저희도 법적 조치는 저희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주민센터 자료 무단 유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청 차원에서 정식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그 사이에 뭔가 더 해야 했다. 공청회 다음 날 류 계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장만수 어르신, 저희가 합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어르신 댁 전면 리모델링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도배, 장판, 화장실까지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대신 공청회에서 하신 말씀을 철회해 주시면. 미끼였다. 그들이 던지는 마지막 미끼. 안 됩니다. 어르신 5천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 싹 고치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내 집은 내가 고칩니다. 필요 없어요. 어르신 잘 생각하세요. 이걸 거절하시면. 거절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상인회로 가니 다들 모여 있었다. 최 어르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합의금 3천만 원 준다고. 대신 고소 취하하래요. 소진도 말했다. 저한테도 왔어요. 복직시켜주고 승진도 약속하더군요. 내부 자료만 돌려주면. 모두에게 회유가 들어간 것이었다. 상인회장이 말했다. 저놈들 지금 무서운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이 일이 전국적으로 터질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악하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복내가 물었다. 버텨야지.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매일 전화가 왔다. 회유와 협박, 달콤한 유혹이 번갈아가며 쏟아졌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앞으로 시장 장사 힘들어질 텐데요. 센터에서 한번 잘리면 다음 직장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케어 온재단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발표문을 읽었다. 첫째, 개인정보 무단 제공 혐의. 주민센터장 직위 해제 및 경찰 수사 의뢰. 둘째, 계약 위조 및 사기 혐의. 케어 온재단 대표 및 담당자 경찰 고발. 셋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 소비자 보호원 제소. 넷째, 기존 계약자 전수조사 및 원하는 모든 분께 계약 해지 무상 지원. 다섯째, 케어 온재단과의 모든 지자체 위탁 사업 전면 중단.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환호가 아니었다. 깊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겨우 지켜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그날 저녁 최 어르신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았다. 형님, 역시 집이 최고지요? 최 어르신이 자기 집 대문을 어루만졌다. 그래, 우리 집이 최고야. 일주일 후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케어 온재단 전국지사 조사 착수, 유사 피해 사례 속출.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싸움이 전국으로 번졌다. 한 달 후 법이 바뀌었다. 노인 돌봄 계약 시 의무 설명 조항 신설, 72시간 숙려 기간 의무화, 자동 발효 조항 전면 금지. 우리가 지켜낸 건 우리 집만이 아니었다. 이름 모를 다른 많은 어르신들의 집이었다. 추석이 왔다. 마당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이 음식을 가득 들고 왔고 손주 녀석이 마당을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뉴스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그래?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겼대요. 나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는 그냥 우리 집을 지킨 거야.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무조건 편하게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게 먼저였는데. 해가 지고 둥근 달이 떴다.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달을 봤다. 나는 품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다.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인 하나로 모든 게 넘어갈 수 있어. 이제야 나는 그 의미를 똑똑히 안다. 사인 한 번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사인하지 않을 권리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 거부할 권리, 의심할 권리, 질문할 권리, 그리고 맞서 싸울 권리. 그 모든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었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준 선물이야. 무슨 선물인데요? 용기라는 선물. 할아버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용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케어 온재단 대표 구속. 전국 피해자 500여 명 추산. 그때 복내한테서 문자가 왔다. 만수야, 우리가 해냈어. 상인회장한테서도 왔다. 수고 많았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자네한테 고마워하네. 소진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어르신, 저 복직됐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노인 인권 전담팀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잘 지킬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달을 봤다. 밝은 달빛 아래 내 집이 있었다. 내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온전한 내 삶이 있었다. 이 모든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다. 마당의 김장독 뚜껑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이곳 바람은 늘 짭니다. 짜고 차갑고 하지만 정직하다. 영자야,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고마워. 내 편지 덕분이야. 당신이 우리 집을 지켜줬어. 마당에서 손주의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게 내 삶이다. 평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삶. 당연해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삶. 내일 아침에도 나는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김장독 뚜껑을 눌러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라디오를 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 선택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손에 있다.